자, 그럼 이제 230페이지에 예, 요 나오는 이제 개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0페이지에 추상화라고 해서요. 용어가 이렇게 이제 용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추상화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일단은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생성을 해가지고 뭐 프로그램하는 이런 방식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방식이고요. 그래서 이런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지원하는 언어를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랭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C샵이나 자바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랭귀지입니다. 그래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 있으면은 다른 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를 익히시는 것도 이제 쉬워져요. 그래서 이제 그 설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클래스의 기본적인 내용을 봤고요. 근데 이제 클래스는 왜 사용하는 걸까?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클래스 기반의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 그다음에 이제 특징, 이게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특징들이 클래스를 사용하는 기본 이유가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나오는 게 추상화죠. 추상화. 그다음에 이제 캡슐화. 그다음에 이제 상속, 다형성. 요 네 가지 특징. 그러니까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의 특징 중에서 뭐 다음 중에서 아는 것을 골라라. 뭐 이런 거. 뭐 만약에 이제 자격증 시험 같은 데 보면 내기 좋죠. 주관식도 내기 좋고 그죠?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특징 네 가지를 기술하시오. 뭐 이러고 있죠. 네. 그래서 밑에 이제 뭐 일단 추상화 한번 보자는 거죠. 추상화가 뭔지. 네, 용어. 그래서 뭐 팁 부분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클래스 기반 또는 프로토타입 기반이 있다. 그래서 이제 위에 추상화, 캡슐화, 상속, 다형성 이런 것들은 이제 클래스 기반의 객체 지향 언어가 가지는 그런 이제 특징을 얘기한다. 예. 자, 요 아래쪽에 이제 보시면 제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이제 설명할 때 이게 왜 나왔는지 이게 설명 좀 들었죠. 그 우리가 뭐 사실 이제 이 기후를 뭐 이렇게 날씨를 이렇게 예측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뭐 바다에 배를 이제 띄우는데요. 예를 들어서 태풍이 오는데 배 띄우면은 작은 배는 뒤집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언제 죽을 줄 모르죠. 이게 이제 날씨가 상당히 중요하고 농사를 짓는다 하면 그죠? 내일 씨를 뿌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죠?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이제 컴퓨터한테 이제 예측을 시키려 그러면은 이제 실세계를 이제 가상의 세계로 옮겨놔야 되는데 그때 이제 객체라는 모델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세계에서 객체를 뽑아내는 작업을요 객체 모델링이라는 그 용어를 씁니다. 작업을 이제 객체 모델링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 밑에 이제 설명이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물에는 굉장히 많은 속성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 객체는 객체 모델이라는 건 이제 속성과 메소드, 뭐 기능이죠, 기능, 메소드. 요걸 이제 하나로 이렇게 한 꾸러미 하나로 이렇게 이제 모아놓은 걸 이제 우리가 객체라고 합니다. 객체라고 이제 하는데, 자 이제 세상의 모든 사물들은 굉장히 많은 이제 속성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뭐 키라든지 몸무게라든지 뭐 색상이라든지 뭐 위치 지역이라든지 뭐 학교 뭐 졸업을 어디까지 했는지 뭐 어디에 다녔는지 뭐 몇 학년인지 뭐 나이가 몇 살인지 뭐 이런 것들 있죠. 키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속성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아래쪽에 또 블럭이 보시면 뭐 100m를 16초 안에 달린다. 뭔가 기능과 관련된 거죠. 뭐 혼자서 치킨 한 마리를 먹는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231페이지 보시면 1000가지 정도 뭐 이렇게 말할 것이 점점 더 말하다 보면은 점점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눈썹의 크기는 뭐 1.7cm에서 8cm 예, 곱하기 해서 가로 세로네 그죠? 그다음에 뭐 소장의 뭐 융털에 번호를 붙였을 때 1번 융털의 길이는 0.42mm고 뭐 이쪽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속성이 이제 있을 수가 있다. 예. 그래서 뭐 100m를 몇 초를 달릴 수 있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속성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뭐 달린다 먹는다 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메소드 기능으로도 뺄 수가 있는데 요거 관련해 가지고 뭐 100m를 뭐 10초에 달린다 16초에 달린다 뭐 이런 게 이제 하나의 이제 속성으로도 이제 저장할 수가 있겠죠. 사물을 설명할 때 이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사자가 달리는 속도 그죠? 100m 달리는 속도하고 사람이 100m 달리는 속도 그죠? 병아리가 있으면 병아리가 100m 달리는 속도 그죠? 뭔가 이제 그런 특정 이제 동물이나 사물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값이 됩니다. 그래서 그 231페이지 그 박스에 있는 그 설명 밑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실세계에 있는 존재하는 이 사물이나 뭐 생명 동물이나 사물 뭐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표현을 하려고 그러면요 속성을 엄청나게 다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다 집어넣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밑에 그런 설명입니다. 한 객체를 완벽하게 나타내려면 무한한 속성을 모두 입력해야 된다. 무한하기까지는 하겠습니까? 엄청나게 많겠죠. 근데 이제 요거 현재 지구상에서는 이런 이제 성능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없다. 이제 뭐 앞으로는 생길 수는 있겠죠. 그죠? 근데 뭐 아직까지는 없다. 그래서 가장 쉬운 이제 방법은 상황에 맞는 어떤 이제 범위를 축소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문제 해결할 때 딱 필요한 그런 속성들, 그런 것들만 쓰자는 거죠. 원래 속동들 예를 들어서 뭐 개미 여러분들 초등학교나 뭐 국민학교 이렇게 다닐 때 뭐 자연 관찰 이런 거 해보셨을 거예요, 그죠? 나뭇잎 하나에 대해서 뭐 관찰해라 그러면 그거 많이 쓰내면 점수 많이 받잖아요. 나뭇잎의 세로 사이즈, 가로 사이즈, 색상, 그 다음에 뭐 줄기가 몇 개가 나와 있고 뭐 모양이 어떻게 됐고 뭐 앞면 뒷면 하나하나 설명하고 그죠? 그런 거 관찰력 있는 사람 있는 학생들은 더 뽑아냅니다. 거기서 찢었을 때 이게 좀 잘 찍히고 못 찍히고 뭐 액이 나오고 그죠? 막 냄새가 어떻고 그죠? 여기까지 보통 생각 안 하잖아요. 어리면 찢어보고 맛이 씁쓸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이런 것도 다 속성이 되죠. 맛이 달콤한지 씁쓸한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채소 같은 거는 쓴 것도 있지만 뭐 다짝지근한 것도 있죠. 먹어보면 그러니까 이제 뭐 냄새도 맡아보고 뭐 촉감도 해보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많으니까 속성이 딱 이제 제한을 두자는 거죠.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컴퓨터로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요, 그 문제에서 사용할 만한 그런 이제 속성들만 추려가지고 사용을 하자.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은 그러니까 실세계에서는 이렇게 쓰질 않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속성이 그죠? 하나 사물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상황에 맞는 속성만 사용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학생관리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할 때 학생관리 프로그램에서는 학생의 어떤 속성을 사용할까? 그러면 학생이라고 하면 학생에서 뽑아낼 수 있는 속성이 엄청나게 많은데 사실 이제 뭐 학생관리 프로그램에서는 말 그대로 학생을 관리할 때 필요한 속성만 들어가면 되죠. 학생 구분할 수 있고 성적 같은 거 그죠? 어디 사는지 연락처 같은 거 그죠? 뭐 특징 같은 거 뭐 이런 것 그런 것들만 관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이라는 어떤 이제 여기에서 이제 뽑아낼 수 있는 속성 뭐 학번, 이름, 생년월일, 학과, 학년 뭐 이런 것들만 필요한 것들만 뽑아내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뽑으면 내가 꼭 필요한 거는 이제 학사관리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이제 학생 정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학생이 무점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 이것도 뭐 건강관리 그런 거 넣을 수 있긴 한데 뭐 학생이 뭐 5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까지는 알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죠? 그런 것까지 기록 안 해놨습니다. 입학하기 전에 뭐 그런 것들 필요하면 넣을 수는 있겠지, 그죠? 근데 그런 것까지는 안 넣죠. 그래서
아무리 많이 뽑아도 50개를 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만 뽑아라 이 말이죠. 예,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실세계에 있는 걸 모든 걸 우리가 사실은 진짜 간단하게 실세계에 있는 거를 객체 모델로 표현하자. 그럼 객체는 뭘로 되어 있냐? 속성과 메소드로 되어 있다. 너무 간단하잖아요. 사실 그렇게 표현한 것도 참 그죠? 세월이 지나면 아이고 이것도 진짜 원시적인 방법이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방법도 모든 속성을 다 가져와 가지고 컴퓨터에 다 집어넣으려니까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적에 맞는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그 범위에 맞는 그런 이제 사용할 만한 속성들만 끄집어내 가지고 그것만 이제 쓰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핵심적인 부분만을 이제 추출하는 것을 이제 추상화로 한다. 그래서 이제 추상화라는 용어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속성을 뽑아내는데요. 꼭 필요한 속성들만 이제 뽑아내는데 이렇게 이제 핵심적인 부분을 뽑아내는 것을 추상화로 간다. 그래서 이제 학생이라는 객체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추출하면 다음 아래의 코드와 같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제 클래스 스튜던트라는 클래스를 만드는 거예요. 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학생이라는 이런 이제 객체를 이런 이제 스튜던트 클래스를 만들어서 찍어내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100명의 학생 객체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 클래스 스튜던트를 만들어서 100번 new 해가지고 찍어내면 되는 거예요. 100번 찍어내기 위해서 제일 쉬운 방법은 뭐예요? 반복문 돌려버리면 되죠. 반복문, 포문 같은 거 사용해서요. new 해가지고요. 생성자 돌리는 거 100번 돌려보면 100개의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그죠? 1000개도 만들 수 있죠. 포문 사용하면.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학생 클래스를 만드는데 이게 보면은 이제 밑에 생략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생각해 보셔야 되는 생략입니다. 필요한 것만. 그러니까 이거는 작성하지 말고요. 그냥 보면 만약에 내가 학생 클래스를 만든다 그러면 필요한 것들, 여기 이제 속성들만 뽑아냈을 때 뭐 학번 같은 거 그죠? 여기서는 아이디라고 돼 있는데 뭐 학번, 그다음에 학생의 이름, 그다음에 이제 학년, 그죠? 그다음에 이제 전공이 뭐 어떤 전공인지, 대학생 같은 경우는 전공이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생년월일 같은 거, 뭐 벌스데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뽑아내면 학생들을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용도 있으면은 학교에서 쓸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내가 만드는데 충분하겠다. 도서관에서 만약에 도서가 대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짠다. 그러면 이제 학교 도서관이니까 학생들한테 누구한테 도서를 대여해 줬고 뭐 이런 것들 있죠, 그죠? 그런 걸 이제 처리를 하는데 충분하다는 거죠. 이 정도면, 그죠? 학생에 대한 정보는. 그래서 뒤에 232페이지에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학생 클래스를 만들듯이 해서 이제 뭐 동물원 같은 거 이제 만든다 그러면 동물원 안에 보시면 뭐 사자가 뭐 한 10마리가 우리 안에 있는 걸 만들고 싶다 그러면 사자 클래스 하나만 딱 만들면 되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사자 클래스로 사자 객체 10개의 사자 객체를 만들어서 한 마리는 누워 있는 거, 한 마리는 뭐 먹이를 먹는 거, 한 마리는 수영하는 거, 그죠? 한 마리는 막 관객들을 향해서 막 이렇게 뭐 울부짖는 거, 막 그죠, 그죠? 뭐 이런 그런 걸 이제 표현 데이터를 주면 되는데 따로따로.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이제 객체 생성하면서 이렇게 초기값 주는 거 했었잖아요, 그죠? 뭐 이런 거 이용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요 함께 하는 응용 예제라고 해서요. 앞에 거를 조금 이제 이해를 했으면 이제 이 클래스와 객체의 개념을 이해했으면 프로그램 한번 만들어 보자 이건 거예요. 앞에 뭐 객체 생성하는 것까지는 했지만 그래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내용입니다.